이번 시간에는 사각형의 성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변의 생활 속에서는 우리는 사각형을 많이 보게 되죠. 책상이라든가 노트라든가 책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학습을 볼게요. 준비학습에서는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 개념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서 알맞은 도형을 각각 찾으시오인데 첫 번째가 평행사변형, 두 번째가 직사각형, 3번 마름모, 4번 정사각형인데요. 여러분이 각각에 대한 정의는 나중에 뒤쪽에서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 정의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평행사변형이라면 마주보는 토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역도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리을. 이 모두가 네 개 모두 평행사변형을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정의는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고요. 그러면 사각형의 네 개의 각의 합은 360도인데 모두 같으니까 4로 나누면 90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족하는 것은 니은과 리을만 직사각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름모라는 거는 뭐냐면 정의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인데요. 현재는 보니까 기역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요. 모든 정사각형은 마름모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좀 보면 하나밖에 없죠. 니은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의 성질을 알고 정의를 알고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행선이 나오죠. 직선 L과 직선 M이 평행하다 할 때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엇각이나 동의각입니다. 엇각이나 동의각을 찾을 수 있는지 그걸 묻는 문제인데요. 일단 1번에서는 x와 50도는 엇각이죠. 그래서 각 x, 각기호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50도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동의각이죠. 그래서 각 x는 120도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를 준비학습 1번, 2번을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이제 이 단원을 공부할 준비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평행사변형을 공부할 거예요. 평행사변형. 자, 먼저 성취 기준 한번 볼까요? 성취 기준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이해하고 정확히 풀 수 있는지 그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평행사변형 성질을 이용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목에 밑줄 그어볼까요? 평행사변형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여기는 보통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별표를 한 3개를 해놓고요. 모든 다각형이 마찬가지겠지만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활동해 봅시다를 보면 다음 활동을 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인데요. 1번은 두 장의 직사각형 모양이 종이를 엇갈리게 겹쳐놓은 후 겹쳐진 부분을 잘라 사각형 ABCD를 만든다인데 일단은 이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윗변과 아랫변이 서로 평행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잘라서 만든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 AC를 잘라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들어 포개어 본다인데 포개어진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뭐냐면 수학에서는 합동이라는 개념으로 자 합동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합동이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라는 건데요. 합동이라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일치하는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포개어지는가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3번에서는 이번에는 두 개의 대각선 AC와 BD를 따라 네 개의 삼각형을 만들어 마주보는 삼각형끼리 마주보는 삼각형끼리 밑줄거 볼까요? 포개어 본다. 마찬가지로 합동인지를 파악해 보는 거죠. 그죠? 자, 합동이 되면 대항하는 변의 길이, 대항하는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1번 사각형 ABC는 어떤 사각형인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은 위의 2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말해보자인데 2번은 뭐냐면 하나의 대각선 AC로 잘라낸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일단 합동이 됩니다. 무슨 합동이 되는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성질에서 증명할 건데요. 이에 대한 답은 교과서 밑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해드리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위 3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말해보자인데 교과서 뒤에 해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각형 ABCD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 앞에는 이 네모, 정사각형 모양으로 사각형을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두 대변을 마주보는 두 변을 대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요 그림을 별표를 해놓고 요 그림을 보고 기억하면 돼요. 대변과 대각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각을 대각, 대변 동그라미, 대각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평행사 변형은 정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별표를 해놓고요. 두 개. 평행사 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이게 이제 바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 정의를 이용해서 성질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2번에 대한 답이 나왔네요. 2번. 이거 밑줄 그어봅시다. 2에서 만들어진 두 삼각형 ABC, 그 다음에 CDA 완전히 포개어집니다. 평행사 변형이 두 쌍의 대변의 길이와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서로 같음을 알 수 있다 입니다. 왜냐면 완전히 포개어진다는 것은 합동이라는 얘기니까 두 삼각형의 대응하는 각의 크기와 그 다음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네모를 이렇게 놔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그 다음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서로 같다. 이걸 발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명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별표를 3개를 해두고요. 일반적으로 다음에 평행사 변형에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서로 같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도 각각 같음을 증명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것도 두 개예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고 하나, 두 쌍의 대각의 크기도 각각 같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증명할 때 뭘 사용했냐면, 그렇죠, 합동을 사용합니다. 항상 합동, 이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사각형 ABCD에는 합동인 두 개의 삼각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합동인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대각선 AC를 그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두 개의 삼각형 ABC와 CDA에서 이러면 합동을 증명하는 과정은 항상 동일합니다. 합동이 되는 두 개의 삼각형에서 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무슨 합동인지 한번 보면 여기서는 보니까 AS의 합동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동이 되는 세 개의 조건을 써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평행이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억각 동의각이 같잖아요. 그래서 AB, DC이므로 각 BAC와 각 DCA가 서로 같다. 억각이다.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AD, BC도 평행하므로 각 ACB와 CAD는 억각이다. 서로 같겠죠. 그림에서는 동그라미, 속이 꽉 찬 동그라미와 속이 빈 동그라미로 표현해서 두 개의 각이 같음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의 편 AC, 대각선은 공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편과 양 끝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이거는 자, 따라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에는 AS 합동. 항상 이런 툴로 증명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합동이므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와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인데 B와 D는 같은데 각 A와 C가 같다는 걸 아직 증명 안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다면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각 A와 각 C가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각 A는 두 각의 합이죠. 현재 이 부분입니다. 두 각의 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억각과 동의각으로 서로 같아요. 각 BAC 이퀄 각 DCA 그리고 각 CAD 이퀄 각 ACB가 되겠어. 요 각이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억각이기 때문에 서로 같습니다. 이퀄 각 C까지 해야지만 이젠 평행사 변형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서로 같고 증명됐죠? 그 다음에 두 쌍의 대각의 크기도 서로 같다가 증명이 완료가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노트에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써봐야 돼요. 문제는 굉장히 쉽죠. 일단은 x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x는 8 cm가 있으니까 이렇게 cm가 있는 경우는 8까지만 써도 되는데요. 아니면 cm를 항상 습관적으로 단위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y도,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y도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y를 120도라고 쓰면 틀려요. 120이라고 써야 됩니다. 왜냐면 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120도라고 쓰면 120도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x도 x도가 있죠. 그러면 x는 45가 되겠죠. 여기까지 쓰고요. y는 6. cm가 있으니까 6이라고 써도 정답, 또는 cm로 써도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답이 나와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밑줄 한번 가볼게요.
자, 3에서 만들어진 4개의 삼각형을 포기해보면 삼각형 ABO와 삼각형 CDO, 삼각형 ADO, 삼각형 CBO 각각 완전히 포기해진다. 합동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OA와 OC, OB, OD가 같다. 즉 평행사 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아주 중요하죠. 이 성질을 이제 증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밑줄 그어놓고 여러분들은 밑줄 그을 때 꼭 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어주시고 빨간 펜 등을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평행사 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라는 걸 증명할 건데 별표 3개. 자, 어떤 방법으로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지. 근데 변을 대각선을 2등분한다는데 선분을 2등분하는 거니까 선분의 길이가 같다를 이용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합동을 이용합니다. 합동.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평행사 변형 ABCD에서 일단 여기서는 두 개의 대각선이 필요하죠. 왜냐면 대각선을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두 개의 대각선을 그어서 그 교점을 오라 한다. 이 정의 반드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를 그러니까 미리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점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정의를 하고 써야 돼요.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OAB와 삼각형 OCD에서 자, 두 개의 대상 삼각형 OAB, 삼각형 OCD에서 이 두 개 삼각형에서요. 마주보는 두 개의 삼각형인데 이게 과연 합동이냐? 그러면 이제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평행 조건을 이용하면 억각과 동의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억각만 이용하겠는데요. 각 ABO와 각 CDO 억각이죠? 자, ABO 요각, 그 다음에 억각이죠? 그러니까 BAO와 CDO도 마찬가지로 억각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AB와 CD는 같아요. 왜냐하면 평행사 변형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뭘 증명했냐면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AB와 CD 같죠. 이미 증명된 사실은 또 증명할 필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함으로 삼각형 OAB와 삼각형 OCD는 AS의 합동이다. 요까지가 이제 합동 조건을 증명하는 거예요. 요 과정은 항상 동일하니까 여러분 그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합동임으로 대항하는 변의 길이 즉 OA equal OC, OB equal OD가 같다. OBA와 OA, OB, OC, OD는 전부 다 대각선이잖아요. 대각선을 2등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행사 변형에서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한다라고 증명이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2번은 평행사 변형 XY 값을 각각 구하시오인데요. 이걸 알면 성질을 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X의 값은 11을 2등분하니까 6이 되겠고요. 센티미터 이제 여기 센티미터가 있어요.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Y 값도 마찬가지예요. 8을 2등분하니까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등분하니까 X의 값은 4가 되겠고요. Y 값은 5가 됩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뭘 증명한 거냐면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 3개를 해두고 평행사 변형의 성질을 증명한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밑줄 긋읍시다. 평행사 변형에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서로 같다 증명했고요. 평행사 변형에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서로 같다 증명했고요. 평행사 변형에서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을 한다 증명했습니다. 이 세 가지 증명한 거예요. 증명 방법을 여러분이 손으로 꼭 수학 노트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적어주기 바랍니다. 자, 3번은 오른쪽 그림은 평행사 변형. 일단 평행사 변형이라는 조건 나왔어요. 점은 두 대각선 AC, BD의 교점입니다. 이것도 정의를 해줬네요. 그죠?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인데요. 둘레의 길이는 일단은 대각선이 2등분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OB의 길이가 8이고요. 그 다음에 OA의 길이가 10이잖아요. 자,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13 더하기 10 더하기 8 이렇게 쓰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3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위는 현재는 둘레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단위가 센티미터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단위 빼뜨리면 안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평행사 변형이 되는 조건은 다음 동영상에서 요약하고요. 평행사 변형의 성질, 매우 중요한 성질 세 가지를 우리가 증명했는데 여러분이 꼭 손으로 그림도 그려보고 손으로 증명 과정을 써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